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푸른 바다로입니다. 자, 최근에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여행주가 상승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말하면서 주요국과의 백신 접종 상호 인정 협약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협약을 맺은 국가 간 자유로운 입출국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과 백신 접종자의 입출국 후 자가격리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백신 여권 등 관련 정책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백신 인센티브 또 여행주들이 또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대응 방법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서 또 합정동 민박 코너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내일장 조식 챙겨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추천주들도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차분하게 출발하려고 했다가 괜히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노래는 못 부르는 걸로 음치인 것으로 판정이 났다. 노래 실력은 어이제 앵커님이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괜한 짓을 했나 봐요, 제가. 자, 그래도 우리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좀 기분 좋게 오늘 방송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쫄보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축복의 통로님, 그리고 로또야 나에게님도 반갑습니다. 이인범님, 오늘 제가 이렇게 노래를 엉망으로 불렀지만 목소리 다 예쁘다라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님의 이름도 보이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인스톡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백신 인센티브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 체크해 볼 텐데요.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백신 맞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 1년이 훌쩍 넘었고 여행을 가지 못한 지도 1년이나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여행은 조금씩 다니고는 있지만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때 그 면세점 갈 때 그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쉬운데요. 오늘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백신을 맞으면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올 여름 휴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좀 빨리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일단은 박준현 운영형님, 백신 맞으면 우리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여행사들도 조금씩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품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시점인데 네. 우리나라는 좀 많이 먼 게 아닌가. 아직 일단은 멀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접종률이 거의 50% 육박을 했어요. 1차 46% 그래요? 넘어섰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전 국민이 약 10%가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자가 한 번 걸린 사람 안 걸리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네. 거의 이제 반이 넘어갔으니까 선진국들은 이제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질만 하죠.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노마스크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그쵸. 근데 이제 국내로 되돌아보면 접종률이 많이 낮잖아요, 지금요. 현재까지 보니까 접종률이 1차 접종이 370만 명이더라고요. 거의 정체더라고요. 이게 7% 정도. 맞아요. 그다음에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는 2차 접종까지 해야 되잖아요. 2차 접종자는 지금 94만 명 정도. 1.8%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이제. 적어요. 네, 그래서 그쵸. 아직까지 국내 어떤 접종 현황으로 봐서는 기대감은 좀 많이 들떠 있지만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좀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부 여행사들이 지금 여름 상품을 팔고 있어요. 네, 맞아요. 참 좋은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괌 쪽에 보니까 7월 20 며칠부터인가요? 뭐 팔고 있더라고요. 또 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자가 격리가 면제되는 지역 베스트 12군데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슬란드라든가 이쪽에 몰디브라든가 상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걸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 여전히 멀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으로 봐서는 좀
하반기 정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하반기도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희망사항이다. 자율 하반기도 여행 갈 수 있는 희망이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코멘트 달았거든요. 그래서 좀 다가는 오고 있지만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네. 주가들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떴더라고요. 제가 좀 봤더니 참 좋은 여행이 뭐 9.8% 떴고 뭐 하나투어 8%, 네, 모두투어, 진에어 여행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렌트카 관련 항공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전반적 시장 약세 국면 쪽에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은 이미 여행을 좀 떠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여행 쪽에 아마 취미를 맡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들떠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아직은 좀 먼 미래가 아닌가. 또 정부의 정책도 정부의 방향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이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은 다가오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이미 짐 싸고 있거든요. 여행 가려고. 또 홈쇼핑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로 홈쇼핑에서도 이 해외여행 상품들을 벌써부터 팔고 있단 말이죠. 여행사들에서도 관련된 뭐 패키지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빨리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꾸 또 들뜨게 되잖아요. 가고 싶으니까. 전문가님 저희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배우는 모르겠는데 늘 네. 말씀드리자 여행은 정말로 정리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배우의 선다 시간에도 해드리고 주식 심화에도 다 이야기를 해주고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쵸. 뭐 장기 투자 관점은 반대다. 지금도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자 FOMC 그 기업들 화물 쪽을 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는 좀 예외예요. 근데 이제 저가 항공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화물 비중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은 화물 매출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의자도 뜯고 화물 많이 날랐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이 이제 되지만, 그러니까 결국 장기 투자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쪽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적자예요. 그런데도 왜 여행 항공주를 말씀을 드렸냐? 실질적으로 반도체 캐파보다 더 크거든요. 개발도상국도 비행기는 뜨고 여행은 가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 보급률에 따른 어떤 기대감에 이제 올라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더 나빠질 데가 없는 거죠. 지금 영화 여행이죠. 더 나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풀릴 일만 그렇죠. 남았으니까. 앞으로. 최악은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올 초부터 말씀드렸는데 성장 주도 쪽은 반도체 2차 전지고 그다음에 가치 순환매 쪽은 건설, 건자재, 건설 기계를 좀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확보해 놓고 소비 쪽에서는 의류, 여행, 항공, 백화점 이렇게 딱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공략을 이제 여기에 하셔야 되는 쪽인데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운영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딘 쪽은 사실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맞아야 되거든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럼요. 아까 이제 앵커님 출근하셨을 때도 이제 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백신 접종하신 지인분이 이제 계시다고 하셔서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맞아야 돼요. 저도 맞을 거고 오늘 운영님하고 내려올 때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언론들이 너무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다 단점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문제 있고 화이자도 문제 있고 모더나 다 문제는 있으니까 조금 더 공정하게 발표를 해가지고 빨리 접종률이 저는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백신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게 낫죠. 맞아요. 그렇다면 백신 맞아요. 맞으면 여행도 갈 수 있고 자, 그 차후에 이제 뭐 백신 여권이라든지 뭐 이제 두 번은 2차 뭐 3차 부스터 샷까지 해야 된다 등 지금 해외를 보시게 되면 그리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가 10일째 0입니다. 벌써 영이에요? 네, 10일째 한 명도 안 나오고 있는 쪽이에요. 거의 끝났네요. 네,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쪽이고요. 이제 여행사에서 괌 뭐 참 좋은 여행이 이제 여행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좋습니다. 실적 대비 재무가 상당히 튼튼하거든요. 부채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주가 제일 많이 떴죠. 오늘 이제 네. 9.7%가 떴는데 뭐 이제 제가 이제 이 대본을 작성한 거 이제 아스트라가 백신은 뭐 괌 쪽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려오니까 또 바꿨더라고요. 아니다라고 또 바꿨더라고요. 백신 차별 없다. 백신 차별 없다 네.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 이제 그러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괌 여행을 많이 가는데 문제가 되는 쪽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기대감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단지 이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역시나 지금도 장기 투자는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은 한 번씩 또 크게 들썩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이 관광에 대한 부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분도 빨리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정말로 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제 친구 이제 승무원인 친구는 이제 다시 비행을 시작하는 친구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국내 여행사에서도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실제로 해외여행 지금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 일단은 가능한 것 가능은 같아요. 하긴 해요. 예, 가능한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관건 자체가 이제 입출국 시에 그 상대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격리 여부거든요. 현재 맞아요. 2주간 격리인데 누가 2주간 격리 받고 누가 여행 갈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요. 관건이 그거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 자체가 우리나라는 더디지만 선진국만 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여행 규제 자체가 우리나라가 미국 가든가 여행 뭐 다른 쪽 여행 간다는 상호 그 격리 부분 자체가 상호로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자가 격리가 해제가 돼야 되고 네. 상대국도 돼야지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들도 충분히 2차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정부들 선진국들은 거의 40% 50% 앞서가지만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기에는 격리하는데 상대국 안 한다든가 그렇게 형평성 차원의 예교 차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백신 여권 해외 여행 백신 네네. 여권 불가피한 게 아닌가 그런 쪽인데 그렇지만은 현재도 진행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쪽인데 예컨대 스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 PCR 음성 확인서만 제출하면 바로 여행이 가능하다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걸 그 백신 접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6월 5일부터인가요? 2차 접종까지 진행이 좀 되게 되면 자가 격리를 안 한다. 확인증 같은 그렇죠. 거 접속한다 있으면. 하더라도 바로 음성만 나오면 격리 안 한다는 쪽이니까 서서히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국가에서도 뭐 그렇게 그 백신 요건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린 패스인가요? 그걸 네네.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해준다 그러는 쪽이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거의 자가 격리 없는 해외 여행지 뭐 베스트 뭐 12군데 해가지고 뭐 많이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실제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 접종을 못했다는 접종률이 거. 이게 충분히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면 해외 여행 간 사람들은 충분히 2차 접종까지 받고 이런 자가 격리 없는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해외 여행은 서서히 증가되는 흐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한 7월 달 정도 되면 정부에서도 6월 5일 이후에는 면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가격리 면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행이 좀 서서히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풀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그 여행에 대한 그 부분 자체는 하반기도 희망사항이지만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백신 접속 속도라든가 다른 나라의 현재 어떤 백신 접종률을 감안해가지고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운영형님한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급 차분해졌어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했었는데 김민준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전문가님, 운영님의 뷰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운영님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다른데? 희망을 좀 주실 건가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로 말씀을 이제 하느냐가 중요한 쪽이지, 뭐 이게 간다 못 간다는 중요하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전문가님도 비난하고 이런 분탕질하고 이런 분들보다 이런 건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운영님은 지금 여행주 보수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쪽이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다른 면에서 봤을 땐 저는 운영님 이야기에 거의 100% 공감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네. 싱가포르하고 홍콩하고는 트래블 버블이라는 협정이 체결돼가지고 여행이 지금 되는 쪽입니다. 승객 200명 이내 하고 있어요. 그럼 싱가포르에 확진자 안 나오냐? 나오고 있는 쪽이에요. 나오는데. 나오는데 하고 있어요. 백신 접종.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무조건 필수 조건이고, 백신 하면. 접종한 쪽에 대해서는. 할수 그 다음에 있다. 뉴질랜드, 호주, 대만, 팔로우, 이것도 트래블 버블이 돼서 비격리 여행 권역을 이미 시행하는 쪽이에요. 실질적으로. 물론 승객 제한도 있지만, 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각국 나라의 양자 협정이 필요한 쪽이겠지만, 관광국가에서는 관광 수입원이 상당히 큰 쪽이거든요. 그럼요. 그리스, 이태리. 예전에 이제 유로존 사태 있었을 때도 그리스 폭삭 주저앉았거든요. IMF 뭐 대출 받고 막 이런 쪽이었는데, 그런 쪽에는 관광객 수입 와야 되는 쪽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양자 협정이 아니더라도 뭐 백신 여권이나, 저는 그래서 이쪽이 조금 유력하지 않나. 백신 여권. 네.
백신 여권을 갖고 오다거나 인증서를 네. 제출해서 뭐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하는 쪽이고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백신 접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더딘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출입국 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당연히 법무부에서 하는 쪽이니까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하는데 한국 사람들 나가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그건 가능한 쪽입니다. 물론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이게 특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접종이 불가피한 안 되면 안 되는 쪽이니까. 근데 이제 이 기대감에 주가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더디든 빠리든 기대감. 그런데 이제 실적은 확실히 없어요. 이 부분은 절대 시청자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밸류를 보는 이제 전문가님들이나 실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이거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서 사서 네. 고점에서 파는 이런 좀 매매 전략이 필요한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국의 어떤 이런 지금 먼저 시작한 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표본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면 네. 백신 전증률이 올라가면서 이런 협정들이 좀 맺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아직 실적이 없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행주, 항공주, 또 엔터주들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움직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여행에 대한 문이 특히나 국내에서는 활짝 열린 건 아니지만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이슈 있을 때마다 이 종목들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앞으로 향후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행까지는 자유로운 여행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그 움직이는 그 여행 관련 종목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여행이 정말로 활성화돼 가지고 호황을 누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정말 주가가 비쌉니다. 자, 최근에 이제 오늘까지 이제 주요 여행 관련 종목 실적이 다 발표가 좀 됐는데, 네. 다 알다시피 보시다 다 적자거든요. 대한항공은 지난 5월 14일 발표가 좀 됐는데, 대한항공만 약간 예상치 상해요. 그것도 그렇지만 단기 순손실이죠. 이익 난 것 그러네요. 자체가 영업이익이 다 앞서 이제 김민희 전무가 얘기했다시피 화물 쪽에서만 이익 납니다. 화물 쪽에서만.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무려 3,200억 적자 났고, 제주항공 794억, 그다음에 진에어 720억 적자, 하나투어, 모두투어 다 적자. 참 좋은 용의 노랑풍선. 참 좋은 용이라든가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아예 매출액이 없어요. 그러네요. 매출액이 또 3억, 4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1,000억, 2,000억이거든요. 2,000억. 주가 정말 비쌉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관련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들떠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가 저는 이렇게 올랐는지도 좀 몰랐어요. 너무 펀드멘탈 자체로 네. 제가 하나 비교를 해드리면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0조 원입니다. 대한항공이 여러분 이제 가격만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보셔야 돼요. 대한항공이 자본금이 최근에 이제 적자가 나면서 자본금이 얼마 늘었냐면 대한항공이 2016년에 자본금이 3,700억인데 지금 2조 1,000억입니다. 자본금이 6배 늘었어요. 6배 늘어났다는 자체는 뭡니까? 물량이 6배 늘어났다는 거 의미를 해석되잖아요. 예. 근데 시가총액은 1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로 따지면 대한항공 주가는요, 최소한 10만 원짜리 주식이거든요. 예? 최소한 10만 원짜리 주식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근데 실적은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더 그래요. 진에어라든가 일부 제주항공 같은 경우 거의 자본 잠식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일부는 자본 잠식 단계가 증자를 하는 회사도 있고, 거의 증자예요. 자본이 다 까먹은 정도예요. 근데 주가는 진에어라든가 관련 종목도 거의 신고가 근처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도 적자가 난 회사거든요. 단기 순손실이 났던 회사거든요. 근데 주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미 최대 호황 누릴 정도까지가 주가가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게 주가를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좀 보셔야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행 관련 종목들, 그 하나투어 같은 걸 좀 볼까요? 하나투어. 73,900 시가총액이 1조 원짜리인데요. 제가 뭐 각각 부정 얘기할 때 작년도에 코로나 때 회사가 1,700억 까먹었지 않습니까? 올해 적자 예상이 지금 800억인데 앞서 1분기 때 1분기 때 지금 하나투어가 적자가 378억입니다. 더 난다고 봐야 되겠죠. 1,000억 이상 적자 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자본 총계가 이제
좀 더 까먹으면 거의 지금 600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과거에 만약에 갔을 때 2천억까지 갔었는데 600억밖에 안 남. 내년도 실적 좋아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와 올해 하나투가 코로나 국면 쪽에서 추정 손실이 대충 아마 2,700~800억 정도 까먹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예상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여행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상되는 단기 순이익이 370억.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2023년도에 300억이에요. 300억도 하나투가 과거 역사적으로 단기 순이익 300억 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예컨대 2,700~800억 까먹었습니다. 네. 2,700~800억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투가 연간 300억, 400억 정도 이익 난다면 몇 년 벌어야 되겠어요? 7년 벌어야 되죠. 7년이 가야지 코로나 이전에 하나의 투어의 자산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하나투어는 이미 갔어요. 하나투어는 아니. 거의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에서요. 과거에 이때는 이제 면세점 사업 진출하기 전에 면세 사업 진출하면서 하나투가 망가졌거든요. 다른 못더라고요. 이게 뭐 항공주들도 다 그렇습니다. 주가는 지금 네. 이제 하나투어는 지금 자산이 700억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가총액은 1조 원이거든요. 프리미엄이 1,200% 정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산 가치. 그러면 1,200% 정도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비싼 주식이다. 근데 오늘 뭐 수급적으로 기관 애국 투자가 샀어요. 네. 샀는지 모르겠죠. 어느 상황이겠지만 저는 사서는 안 되는 주식이다. 그래서 트레이딩 같은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여행 관련 종목들은 밸류 자체가 제가 분석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최대 호황기다. 호황은 아닌데 최대 악재인데.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정말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섹터가 아닌가.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전략 어떻게 짜세요? 네, 저는 뭐 운영님의 이야기에 거의 적극 동감하는 쪽이고요. 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트래블 협정에 관해서 언급드렸는데 오늘 수정 좀 말씀을 드려야 네네.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방송하는 쪽에 야인 시대만 대본이 있는 쪽이거든요. 그쵸. 다른 프로 다 방송이 없는데 제가 여기 써왔는데 이제 싱가포르, 홍콩은 트래블 버블 협정에 관해서 무경 여행을 시도한 쪽만 있었고요. 시도. 네, 시도만 쪽이 있었고요. 네. 뉴질랜드, 대만, 팔로우는 비경 여행 권역 시행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좀 전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주 향후 전략과 이제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운영님이 이게 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표는 제일 운영님이 꼼꼼하신 쪽이거든요. 저도 맞아요. 늘 본받으려고 하는 쪽인데. 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항공 화물만 조금 화물 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인정을 하고요.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통했죠. 의자 뜯어내고 화물 싣고 날랐는데 일단 통한 쪽이고 나머지 네. 그 LCC 쪽을 보게 되면 화물이 없습니다. 1%밖에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여기는 의자도 못 뜯는다 소리예요, 결국은. 매출 비중이 1%밖에 안 되니까 네. 실적 안 좋죠. 다 적자입니다. 단지 이제 예상치의 가이던스를 넘어갔느냐, 예상치 가이던스가 밑에 있느냐 이쪽이 중요한 쪽인 것 같고 역시나 저도 장기 투자 관점은 반대예요. 성장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좀 힘든 측면이 있고 주가는 비싸고 밸류에이션은 높고 네. 단지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 접종률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딱 주말 제가 3주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냐 네. 여행 항공주에 월요일 날 주가가 좀 오릅니다. 그렇죠. 앵커님도 소리가 나오는 게 휴일에 저희 좀 검사 수위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이렇게 700명대 했다 그러면 토요일 좀 지나면 월요일 날 600명대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1, 2%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3주 동안 계속 지속된 현상이에요. 그러다가 화요일 날 갑자기 또 한 700명대 네. 탁 가면 또 여행주가 탁 내려가고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백신 접종률, 코로나 확진자 추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주가가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역시 또한 향후 전략은 이건 트레이딩입니다. 주가 떨어지면 사고 네. 확진자 추이 단기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밀리면 잡고 줄어들면 위에서 팔고 이런 전략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오늘 백신 접종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행주들이 좀 시장에서 움직였는데요. 앞으로 전략들도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빨리 백신을 좀 맞아야겠다.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행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빠르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대응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인스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